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1회 전기기상, 전기설비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21년도죠. 올해부터 이제 그 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이제 반영이 돼갖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뭐 이제 먼저 하기 전에 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개정 전이면은 보통은 이 파트는 이제 점수를 따기가 좋은 이제 파트였었죠.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보통 보니까 이제 좀 손을 못 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CBT로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아무쪼록, 근데 이 참고를 해주시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또 그렇게 이제 헬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좀 이제 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건지, 이제 어떤 숫자가 바뀌었는지, 그런 거 이제 잡아드릴 건데, 아무쪼록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버릴 거는요, 이제 세모를 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의를 두지 마시고요. 특히 뭐, 이번에 개정돼서 처음 나왔다. 이제 요런 거는요, 그냥 이제 답의 형태로만 보시고요. 이제 개정 전에 부분 이제 아직 이제 남아있는 개정들 있죠. 그러니까 기준들을, 그거를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향후 이제 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8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철도에 그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의 그 가선 방식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81번인데요. 이런 건 이제 그 흔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전차선의 가선 방식인데, 거기 보면 이제 가공 방식, 그 다음에 강체 방식, 이제 가공 방식 이제 이 외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공 형태가 되고, 강체 방식이 이제 지하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레일 방식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쓰진 않는데요. 요게 최근에 이제 경전철, 이런 것 좀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이요. 지중 조가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84번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냥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닌 건 지중자 들어가는 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죠. 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외우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죠. 개정된 부분이라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볼게요. 82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에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요거는 이제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장비의 출력이라는 게 결정이 되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장비에 흘릴 수 있는 이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비의 출력을 높이기 좋은 방법은요, 이 냉각을 개선하는 거고, 어떤 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보다는요, 냉각 매체를 통해서 그 장비의 어떤 이제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기랑 수소, 물 같은 게 있는데, 이 공기보다 이제 수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에 비해서 뭐 열 전도율이 7배 이상이고, 뭐 바람에 의한 손실도 급격히 작아지고요. 좋은 점은 많은데, 문제는 이제 취급을 잘해야 돼요. 이제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제 취급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은요, 우리가 이제 이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시험에서 이제 요게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첫 번째가요, 수소의 압력이랑요,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그 발전기 밀봉부로부터요, 누설된 이 수소가스를요, 외부로 방출해야 됩니다. 이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이 수소를 외부로 방출하고요. 요게 틀린 걸로 방출하지 말 것, 요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요, 이 수소의 순도가,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바로 85% 이하로 저하하게 되면요, 경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요, 이 부분에 문제를 풀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요거를 갖고 이제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죠. 자, 일단 볼게요. 1번.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말씀드렸죠?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70%가 아니고요. 바로 이제 85%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지금 저하한다는 얘기는요, 발전기 내부의 수소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이제 장비를 이제 발전기를 끄고 우리가 이제 이 수소를 교체하는 방법이랑, 요즘에는 운전하면서도 교체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발전기는 기밀 구조의 것이고요.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할 경우 그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맞는 얘기고요. 4번 보시면은 이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죠. 여기 있죠. 그래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꼭 맞춰야죠. 자, 83번 보겠습니다. 저압전로의 보호도체나 중성선의 그 접속 방법에 따른 접지계통의 분류가 아닌 거죠. 자, 요건 좀 제가 좀 지워보고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기까지 좀 본다고 치면 좀 중요한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개통 접지의 이제 이 종류들이에요. 네, 개통 접지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 봐야 되는데요. 필기에서는 좀 이제 종류가 아닌 거나 문자의 의미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통 접지. 개통 접지는 첫 번째가 TN 접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T 접지. TT 접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T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TN 접지는요, TNC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S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CS 접지로 파생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필기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아닌 걸 물어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몇 번이냐면, 정답은 이제 4번에 보면 TC계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83번에 보면 이제 답은 4번인데요. 좀 얘네들은 제가 좀 시간을 좀 내가면서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필기보다는 우리가 실기를 위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문자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첫 번째 문자는 뭐냐면 개통,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이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인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자가 T가 올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올 수 있다? 바로 I가 올 수 있네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T는 뭐냐면 테라, 땅을 의미하고요. 바로 개통을 직접 대지와 개통을요,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요런 접지를 바로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T는 바로 이런 의미고요. I, insulated죠. 절연이라는 의미인데요. 개통을 이제 대지와 절연 또는 뭐 임피던스로 접지했다고 하는데, 앞에 것 정도만 기억하셔도 뭐 둘 다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문자를 보니까 지금 누가 올 수 있냐면 N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올 수 있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 두 번째 문자죠. 두 번째 문자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접지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외함이죠. 외함. 그래서 외함에 쉽게 말하는 외함과 바로 대지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시설물인 어떤 외함과 대지와의 관계다.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N이 왔으니까, N은 뭐냐면요, 이제 내셔널 개념이어갖고 이 외함에 연결된 외함의 그 접지를
개통에다가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이 풀이에 보면은 이제 문자의 정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t죠. 이것은 테라 똑같은 얘기예요. 외함의 접지를요, 이 개통 접지와 관계없이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이러한 접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이제 이 개통 접지 이제 종류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문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 번째 문자죠. 세 번째 문자를 보니까 지금 C가 올 수 있고 S가 올 수 있네요. 뭐 CS는 같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부 구간에 세 번째 문자는 바로 뭐냐면요. 중성선 N과 보호도체, 우리가 요걸 이제 P2선이라고 합니다. Y 관계예요. 바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누가 올 수 있냐면 C, 요게 뭐가 되냐면 컨비니드, 이 중성선과요 보호도체가 겸용인 방식이다 이거예요. 중성선과 이 보호도체 P2가요 겸용이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E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뭔지 한번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S, separate, 분리된이라는 뜻이고요.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2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별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뭐 이제 교재에는 그림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를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TNS 접지 하나 좀 그려볼게요. 하얀색으로 그려드리는 부분들은 주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릴 줄만 알면 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NS니까 중성선이 하나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 보호도체가 하나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전력 시설물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L1, L2, L3, N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이제 뭘 하기 전에요. 먼저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L1은 그냥 L1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2는 L2에다 연결하면 돼요. 요게 이제 차단기고, 차단기 2차 측에 계기가 이렇게 접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3는 이렇게 접속하면 됩니다. 우리 중성선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외함의 접지선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 지금 밑에다 제가 이제 요 접지는 제가 그리고자 하는 접지는요, TNS 접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T를 한번 처리해 보자고요. 앞에 T. 앞에 T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자는 바로 뭐예요? 개통과 대지와의 관계인데요. 일단 개통을 직접 대지와 연결했네요. 그래서 이 중성점을요, 우리가 직접 대지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여기서 T는 해결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N이죠, N. 그래서 이제 N인데 두 번째 문자의 N을 보니까 외함의 접지선을 개통에 연결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Y결선 했을 때 이 중성점을 이제 이 중성선을 이렇게 연결하죠. 그 다음에 요 P라는 이 외함의 접지선 역시를 여기다 연결하면서 이제 끝낸다 이런 의도예요. 다 똑같은데 여기가 TNC가 되면 요 선이 PEN으로 바뀌고요.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요, 뭐 지금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 이제 전혀 좀 힘들다 그러면요, 일단은 요 종류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네, 필기에서는 솔직히 저 그림이 주어지면서 이 무슨 접지인가 이렇게 물어보긴 좀 드물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기를 겨냥한 건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개통의 접지의 표현에서 TN, TT, IT가 있고요.
TNC, TNS, 그 다음에 TNCS라는 접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그림을 공부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83번은 꼭 하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84번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에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이제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교통신호등의 시설이다. 좀 지워볼게요. 교통신호등의 시설. 어쨌든 요 개통접지 요건 좀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84번이죠?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이다. 자, 첫 번째가요. 요놈 사용전압은요. 요놈 사용전압은 300V 이하여야 돼요. 두 번째가요. 요놈은요. 150V를 초과할 경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몇 볼트를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요걸 물어보기 때문에 요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예. 예.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85번인데요. 자, 터널안 전선로에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그 저압 전선과 이제 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답니다. 약전류 전선 또는 이제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이제 유사한 것과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압 전선을 애자공사에서 시설했을 때 이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인가? 일단은 85번은요. 이제 개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테마 자체가 워낙에 유니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모를 치고요. 요때는 나전선이면 30이고요. 그러니까 0.3m. 나전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10cm, 0.1m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좀 정말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86번 보겠습니다. 86번도 사실은 뭐 이 문제도 좀 뭐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압 절연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그 적용받는 것 이외에 KS에서 적합한 것으로 우리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알루미늄 절연 전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만약에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보고 싶다면 그냥 저압 절연 전선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거 나오면 알루미늄 보고 가시는 게 나아. 문제 자체가 그렇게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87번 가겠습니다. 87번 좀 쓸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지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모 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문제 풀어보지 마라. 이 문제뿐만 이제 다른 회차도 문제 풀어보실 텐데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87번. 사용 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모선에 접속되는 전력용 커패시터를 이제 울타리에 설치하는데요. 울타리의 그 높이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그 거리의 합계네요. 전압은 1호사고. 자, 이것은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입니다.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 된다. 예. 자, 첫 번째가요. 바로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얼마가 된다? 2m 이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이제 울타리 담등의 높이만 물어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물들은 발변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시설물은 이에 준하는 이제 시설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거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세워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얼마가 된다? 0.15m가 돼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이것은 이제 있으면 이제 요 이하로 하라 이거죠. 이제 이 밑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뭐가 된다?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해요. 이건 좀 제가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가 설명드릴게. 취급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기계기구의 전압이요 35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B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면을 기점으로 한 울타리의 높이를 Am로 보는 거고요. 그로부터 충전부는 우리가 감전의 여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장비와 어떤 그 장비에서 감전의 여력이 있는 부분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장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 그것이 이제 B라고 봤을 때 이 변압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변압기의 이 전압이 35kV 이하면 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5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그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그를 합계했을 때 이제 5m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지. 자,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됩니다. 160kV 이하일 땐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뭐가 된다? 6m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1호사기 때문에요. 이 6m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어쨌든 만약에 해당 전압이 160kV를 이제 초과한다면 기본 6에다가요 우리가 단수라는 걸 잡아주는데 후단에서 이제 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릴 거고요. 단수 곱하기 0.12m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우의 수는 1호사가 되기 때문에요. 바로 여기 얼마가 된다?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히 맞춰주셔야 돼.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8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돼야 되는 계측기에 계측 대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요게 이제 올해 이제 이 개정된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건데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은 우리가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이런 대형 발전이 아니고요. 뭐 태양광 내지 뭐 풍력, 연료전지 이런 소규모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88번은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좀 뭐 이제 세모를 지금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세모를 치긴 치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볼 때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계속 이 계측 장치 물어봐요. 태양광 설비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오. 전압과 전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력입니다. 요게 세트가 되고 요 세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 말들이 위아래가 이제 세트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88번은 어쨌든 이제 새로 개정된 부분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1회 때 시험을 쳤으면 이제 답도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기술 기준에서는 좀 계측 장치라고 물어보면, 기술 기준에서 이제 계측 장치 물어보면 무조건 VIP 온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 온도,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거기 보시면 이제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공사 방법 중 그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하나가 이제 아니라 세 가지인데, 금속재, 가요전선관, 시설 기준인데요. 뭐 첫 번째가요,
요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놈은 이제 내부에 접속점 만들면 안 되죠. 이건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관설비에서는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요 두 가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놈만이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1종 금속재, 그러니까 1종이 아니라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에요. 뭐 요 정도만 보는 거죠. 그래서 89번은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예. 자, 90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단면적이 38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코자 하면서요. 지지물로 비종 철주나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제3종 특고압 보완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그 경과는 몇 메타 이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좀 제가 칠판을 좀 넓게 쓸 거기 때문에요. 좀 이 내용을 좀 지우고 나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90번이죠, 90번. 보안공사가 돼요. 보안공사. 이 보안공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군사적 안보, 기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좀 더 보안한 공사, 좀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주고 좀 더 경관을 좁힌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한번 보고요. 조건. 이 보안공사는 크게 5가지야. 첫 번째가 저고압 보안공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공사는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저고압 보안공사는요, 어떨 때 적용하니? 라는 걸 문제로 물어보기보단 이제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하는데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에 해당한다면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니예요. 바로 4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고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얼마다?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적용합니까?를 이제 문제화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2차 접근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분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돼요. 요 놈은 이제 역시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분홍색으로 쓴 부분이 이제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게요. 그냥 특고압이면서 2차 접근 상태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때는 전압 자체에 어떤 범주가 없고요.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35, 이제 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얘는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목주의 안전율에 대해서는 2가 되겠습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의 전선로로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압이 없으면서 또 1차 접근 상태라고 나와도 3종 특고압 보안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경관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나 B종,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이들의 경관이 조금 달리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해요. 어떤 시기든 지지물로 이제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보안공사 시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이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요. 150, 150. 그 다음에 200, 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은 무조건 400이 되겠고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경관을 더 멀리 할 수 있긴 하는데요. 그 부분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요. 3종 특고와 보안공사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B종. 물론 이제 그 전선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크게 그거 갖고 뭐 장난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200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00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전선의 굵기를 뭐 이제 55스퀘어로 이제 교체하면 이제 뭐 경관 증가가 250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보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91번 보겠습니다. 저압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할 경우 그 저항 성분에 의한 누설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 이하라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거죠. 요거 이제 그 절연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절연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 자, 보자고요. 이제 91번이죠. 네, 절연 저항이 됩니다.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한번 해설해 볼게요. 요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절연물의 저항이죠. 요게 많이 개정이 돼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압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가라고 합니다. 메가. 네, 그러면 자, 전압인데 어떤 대상이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SELV나 그 다음에 PELV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접지회로의 특별저압, 그 다음에 이제 접지회로의 특별저압을 말하고요. 이러면 이제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제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요 250V짜리 매거를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절연 저항이 얼마?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500V 원래 이제 FELV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 500V 이하의 것은 바로 500V짜리 써서 얼마?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0V를 초과해요. 500V를 초과하는 건요, 바로 이제 1000V짜리 사용해갖고요, 얼마? 1메가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로 해갖고요, 이렇게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 기사실기에서 올해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정전을 해야 됩니다. 정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그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이제 정전하기가 어려워. 정전을 극도로 싫어하죠. 문제는 이제 정전을 했을 때 다른 게 죽는다든지,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 생산성이죠. 그것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인데, 정전이 곤란해갖고요.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처럼.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하다면, 역으로 우리가 뭘 측정한다? 누설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 누설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 1 미리암페어 이하가 되면요, 어떻게 한다? 강제 양호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요걸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위에 표가 정말 같이 선행이 돼야 돼요. 네. 자, 다음 92번 볼게요. 92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로를 C가지에 설치했을 때 지표상 높이죠. 단 그 전선은 특고 절연전선인데, 요것도 좀 제가 칠판 좀 넓게 쓰려면 다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경우의 수마다 이제 이 수를 한 번에 좀 다 정리해 볼게요. 자, 92번이죠. 92번은 이제 전선의 지표상 높이예요. 자, 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조건을 볼까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저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를 말합니다. 예. 조건에 보면요, 이제 도철행이에요. 도, 철, 그 다음 뭐가 된다? 행이 되겠습니다. 도는 뭐가 되냐면요, 도로를 횡단하겠다는 얘기야. 이들이. 철은 이제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이제 횡단보도의 위인데, 저는 통일을 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횡단. 똑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묻는 게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죠. 자, 어떤 식이든요, 이걸 정리하실 때는 우리가 이 전선의 가공전선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식이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무조건 6m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이제 이 높이에 띄우는 거죠.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잖아요, 우리. 다음 횡단보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 높이에 두는 겁니다. 단 해당 전선이 뭐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 주어지면 이제 3m가 되고요. 기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고, 기타 조건인데, 이 기타 조건에서 보면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두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게 뭐 교통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역시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뭐 케이블로 주어지면 4m가 돼요. 자, 특고압 C가지 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 전압이요 35kV 이하가 되면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거야. 자, 다만 이제 이 해당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입니다. 근데 조건 자체에서 산지라고 주어지면요 5m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발변전소 울타리 담 등의 설계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 아니면 6이 됩니다. 해당 구간이 산지면 5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면 6으로 출발하는 거고, 여기에 단수에다가 0.12m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한 문제가 제가 2회차 문제로 착각했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단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수는 뭐냐면요, 요 위에다 쓰죠. 우리가 말하는 단수는 초과하는 전압에다가요, 요 기준 전압, 요 160이에요. 요것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절상하는 거예요, 절상. 예를 들어서 뭐 1.1이 나오면 2가 되는 것처럼 절상을 속 좀 올려버리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C가지로 들어왔을 때는요,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8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면 똑같이 단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에서는 8의 예시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들어가셔도 돼. 기본 10에다가 단수에
0.12m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가 그렇죠? 완성이 되겠죠. 이 정도쯤은 정리하시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투투나인이잖아요, 우리가. 요거. 그렇죠? 절연전선이라고 언급을 줬네. 특고합 C가지라고 주면. 우리 이제 C가지다, C가지 외다, 이제 이런 얘기 없으면 C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8m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93번. 리플 풀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지우지 않고 여기다 말씀드릴게. 예, 새로 나온 형태의 문제고요. 10% 이하의 것을 말하고요.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혹시나 이제 리플 풀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이제 10% 이하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교류 직류 변환할 때 리플 성분 흔히 말해 이제 맥동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이 시료값의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새로 용어로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94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에 시설되는 그 지선으로 우리가 이제 연선을 쓸 건데 이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이상인가라는 거예요. 일단 이건 좀 다 지워보고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보면 안 나오면 좀 섭해요. 저는 이제 항상 그 기술기준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절연내력 시험도 절연내력 시험이지만 이 지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이 문제는 회마다 안 나오면 좀 섭한 테마라고 좀 봐야 돼요. 잘 나온다 이런 얘기야. 꼭 정리해야 된다. 다 찍어볼게. 어우, 이거. 자, 보자고요. 커피 하는 거. 자, 94번이죠. 지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지선에. 우리가 이제 요게 지선이에요. 이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강도를 분담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추가적으로 일단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어떤 지지물?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요.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 타입이죠. 여기서 이제 얘는 시설 기준 세세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선의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열율이라고 보시면 돼. 지선의 안전율은 최소 2.5 이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라고 그래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에 대해서는요. 얼마가 된다? 4.3mm 됩니다. 이게 이제 무게로 따지면 440이거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지선에 이제 받는 장력이 있다면 이 지선의 소선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공되는 이 소선수는요, 계산상 가닥수에다가 안전율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닥수가 이제 한 가닥이 나와도 2.5를 곱해서 이제 2.5가닥은 없죠. 안전은 무조건 절상이니까 3가닥이 되는 이제 원리고요. 네 번째가요. 사용되는 소선의 이제 최소 지름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2.6mm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한대요. 우리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할 때 그 높이는 최소 높이가 바로 뭐가 된다? 5m 이상이 됩니다. 네. 단 횡단코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뭐가 된다? 4.5m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때 이제 소선의 가닥수 말한 거고요.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2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95번 볼게요. 사용 전압이 22,900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이제 그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네요. 이것도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95번은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첨가통신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력 보완 통신선을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같이 업어간 타입이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이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존재하고요.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바로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900V 가공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900V 중성선을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 타입인데, 자, 첨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저고압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요. 0.6m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외울 때. 특고압은 여기에 2배를 하시면 돼요. 1.6m. 자, 22,900V 이제 먼저 중성선을 보면 이 중성선은요, 저압전선 취급하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습니다. 0.6m. 그 다음에 가공전선은 0.75m가 돼요. 요게 이제 가공전선과 중성선 어떤 타입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전선로를 보면요. 자, 요렇게 전선이 지나가고요. 중성선이 일로 지나갑니다. 지금 말하는 전선은 요 전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중성선은요, 요 변압기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단 혹여나 케이블이라고 나오면 그냥 0.3m 밀자.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말자고요. 얘네들이 기준에 따라서 있긴 있는데, 뭐 그게 뭐 요 정도만 정리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22,900V 가공전선로에 그 다중접지한 중성선이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0.6m.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96번도 뭐 지우긴 지우는데요. 요것도 제가 풀지는 않고 이런 건 답으로 좀 기억해 드릴게.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근데 딱 보기를 보니까 작용이 나오죠. 이럴 때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용이라고 나오면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세트가 돼야 돼, 발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누유도작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정전자 유도작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누는 뭐냐면, 누설전류에 의한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에 대해서 그 누설전류에 대한 유도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뭐 이제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세트인데 그런 테마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요. 요 누유도작용, 그 다음에 정전자 유도작용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발음이 되는 건 지금 누유도작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이에요. 이런 건 뭐 제가 욕심 없고요. 22,900V 가공전선과 삭도와 1차 접근 상태에 됐을 때 삭도용 지주 사이에 이제 삭도 또는 이제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이게 절연전선이면 이제 1m입니다, 이거. 근데 테마 자체가 원래 있긴 한 건데 잘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모를 좀 치고 싶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8번이에요. 저와 목내배선에서 그 사용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죠.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98번이죠) 옥내배선에 굵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와 목내배선의 굵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2.5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만약에 조건 자체에서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얘기 주어졌을 때 1.5스케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출퇴 표시라는 말이 붙었다가요. 여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물어보면 0.75 밀어버리자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나오면 그냥 0.75 찍으셔요. 그냥 다 이걸 그 조건마다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냥 기본적인 요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저와 목내배선에 그냥 굵기 2.5스케 이상의 연동선 사용한다. 그래서 98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2번. 자, 99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격 살충기의 그 전격 격자의 높이인데요. 전격 살충기에 여름철에 모기잡이 하는 거죠. 시설인데요. 하나만 보면 돼요. 요 문제. 이 격자의 높이인데요. 바로 3.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번 출제된 게 뭐냐면 해설에 보면 중간에 보면 1차 측전로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할 경우에는 1.8m까지 감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한 번 정도 물어본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전격 격자에 대해서 높이 나오면 3.5 기억하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이 되고요. 요 문제도 새로 개정된 부분으로 이제 들어온 문제인데 좀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좀 제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전기철도의 그 보호 설비를 시설키 위해서 시설되는 그 피레기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거예요. 1번 피레기는 변전소의 인입측이나 급전선의 인출측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피레기는 가능한 한 보호기와 가깝게 시설하면서요. 이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고 합니다. 3번 여기가 틀렸지. 피레기는 개방형이 아니라 밀봉 타입의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피레기는 밀봉 타입의 구조로서 뒤에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개방형이 틀렸고요. 4번째 피레기는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 케이블의 낙뢰에 의해 절연 파괴 우려가 있는 케이블 단말치에 이제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전기철도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피레기 물어보면요. 개방형이 아니라 밀봉형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저 내용이 지금 요번에 처음 나온 부분이라서 이제 이것을 또 저 부분을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뭘 보고 뭘 이제 버릴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자, 81번은 뭐 이제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닌 거 지중 하나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은 82번 반드시 해야 되고요. 83번 해야 됩니다. 84번도 역시 하셔야 되고요. 85, 86번 욕심 없고 87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 역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측장치 관련된 문제가 분산형 전원 설비가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89번도 해야 되고요. 90번 해이죠. 91번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2번 전선의 지표상 높이도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3번 리플 풀인데요.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온 용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0%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94번 이제 지선에 대한 거 무조건 해야 되고 95번 헤이죠. 그 다음에 96번 헤이죠. 97번 버려. 그 다음에 98번 헤이죠. 99번 해야죠. 100번은 이제 그냥 밀봉 타입이다. 난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어차피 처음 나온 문제니까 그냥 버리는 건데요. 개방형이 아니라 밀봉입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한두 문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2021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회차 2회차 때 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